그래서 제가 방금 살짝 보여줬죠. 누가 더러우시냐. 지금 이준석이 탄핵이라든지 이게 사실상 저도 완전히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라도 해서 경선에 손을 떼게 만들어야 됩니다. 경선에 기입숙기 관여하고 자기 사람 씹는 당대표가 어떻게 경선 흥행을 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경선의 바탕은 공정이어야 되는데 공정성 시비가 돌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당이 시끄러지면 끝났다. 절대 거기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비대위 체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계속 며칠 전부터 눈여겨오시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요 할배가 계속 떠올랐었다. 누구냐? 김종인 띄운 김재원이. 김종인 띄운 김재원이. 까미님이 한심한 정치꾼 빨지 말고 정체성 확실한 후보로. 혹시 한심한 정치꾼이 김종인인가요? 후보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요 할배가 정치꾼 맞죠? 정치꾼 맞죠? 그리고 어쩔 수 없다. 대선 전국에는 정치꾼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내용물이라면 저희 후보들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내용물이 훌륭해도 포장지가 신문지에 싸져 있고 막 골판지에 싸져 있으면 보잘것 없어지잖아요. 예쁘게 포장하는 포장 기술자들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준석이가 그 부분에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포장지를 잘못 뒤집어 씌운 거지. 포장지를 각 후보들에게 맞는 포장지를 이렇게 씌우면서 서로 물건끼리 부딪혀서 다치지 않게끔, 내용물이 다치지 않게끔 요거를 중간에서 중재하는 게 이 준석이어야 되는데, 이 씹새끼는 내 것만 이쁘게 싸고 나머지는 신문지 싸고 똥 싸놓고 막 그래버렸잖아.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김종인이가 그래도 어떤 시류를 잃는 눈이라든지 포장질, 이 새끼가 잘하는 거 뭡니까? 병장축구. 그냥 뜬금없이 화도 한 개 틱 던져놓고 싸우고 있으면 거기에 탁 숟가락 꽂고 얘가 하는 건 그런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막 위에서 가르침을 내려주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가 저 새끼한테, 죄송합니다, 저 할배한테 정치를 배워서 어린 꼰대가 됐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차라리 김종인이 낫다. 왜냐하면은 김종인이는 지가 뭐 킹메이커를 하고 싶어하는 새끼잖아. 하고 싶어하는 할배잖아요. 죄송해요, 자꾸 욕이 나오네. 저도 김종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김종인 등판이라 전 나쁘지 않은 카드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김종인이 얼마 전부터 살살살살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이랑 만나기 시작했고, 여러 후보들에게 말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했다. 뭔가 보고 있었던 거지, 간을.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결과는 이준석이는 그대로 가고, 왜냐면 저 새끼 사과시킨다고 사과한 놈도 아니고 지금 서병수 잘라냈으니까, 사퇴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준석 체계가 지금 와해되고 있는 거고, 다시 어떻게 이준석 체계로 가긴 힘들 것이다. 그래서 비대위로 갈 것이다.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이 되지 않을까, 요렇게 한번 작두 타봅니다. 그리고 요것도 났었죠. 이건 며칠 전에 뉴스입니다. 김종인 할배가 자꾸 혼수 뚫라잖아. 혼수 뜨고 자꾸 주댕이 발싹달싹 거리면서, 야, 너 그 당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 이런 거는, 야, 요거 아사리 판날 것 같거든, 어떻게 봐도. 잘하면 내 차례가 올 것 같아. 그래서 일로 절로 줄대가지고 정치 참여를 도모했고, 지금 때가 왔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썩 최고의 카드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쓸만한 카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토리님도 지금 김종인 총선 망친 늙은 영감 영 싫어요. 저도 싫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선관 위원장이 누구냐면 황우여, 정홍원, 정병국, 다른 대안들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다른 얘들도 썩 마음에 안 들지만, 무엇보다 제가 봤을 땐 김종인이 등장함으로 이준석이 못 깝치게 될 것이다. 김종인이 분명히 꼴값자는 개소리를 할 것이다. 노인네 소리, 잔소리하고 막 꼴간짝게 나댈 것인데, 아마도 그것보다 김종인과 앞으로 이준석의 싸움이 될 것이다. 김종인이 이준석이 개소리 하면은 김종인이 그 꼬리 잡고, 야, 이딴 개소리는 아니야 하면서 요런 정리시키는 역할에 집중이 좀 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앞으로 요런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물론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국힘당 친구들, 당원 동지들 대부분 김종인 싫어하죠. 하지만 능력은 있다. 저 할배가 말을 안 들어 처먹고 자꾸 주제 넘게 이상한 지혜 보따리를 자꾸 내리려고 깡짜를 부려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그래도 김종인 할배가 이준석처럼 그렇게 막 나가진 않잖아.
그나마 좀 낫다 라고 생각을 하고, 둘이 부딪히게 되면 지금 이 시점에서 비대위로 얘를 땡겨오면은 얘들을 부딪혀야 되는 위치에 어차피 그렇게 되면 둘이 싸우게 돼 있다. 둘이 싸움 붙인다고 생각하면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토리님이 김종인 문가 도와줬다고 생각함. 옛날 도와줬었죠. 까미님 캠프에 줄 서는 정치인 다시 보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참 뭐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김종인 할배는 갖고 싶은 게 뭡니까? 어떤 명예다. 내가 쟤 만들었어. 내가 쟤 만든 어떤 나는 정치 모략꾼이야. 일본의 흑막 세력 기시 노부스케가 되고 싶은 거지. 뒤에서 막 흑막에서 다 조종하고 막 정치를 쪼물락거리면서 김종인 할배는 그런데 굉장한 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 입으로도 그런 말을 하고 다녔고, 킹메이커. 뭐 정치인들이나 어떤 대통령들 하면 내가 저 새끼랑 옛날에 캠프에 있어 봐서 아는데 쟤는 저런 게 안 돼 이러면서 자꾸 한마디씩 던지면서 숟가락 얹잖아. 그러고서 누가 날 데리고 가시오. 나는 잘났어. 그리고 들어와서는 이 새끼가 자꾸 갑질한단 말이야. 노인네가 내가 정치 초고수인데 어디 허접 새끼들이 내가 시킨 대로 해야지.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니까. 너 아무 말 말고 따라해. 요런 분위기죠. 그러다가 지난 총선에서 갈등이 발생했었고, 솔직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호감을 많이 산 건 맞습니다. 김종인이가. 김종인 할배가 반말하면 그렇고 연세가 너무 드셔가지고 김종인 할배가. 그런데 내각제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기 백옥경님도 우리 당원 동지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SY링님이 양정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데요. 양정철 움직인 지 지금 한 달 반? 2달 정도 됐을 거예요. 양정철이가 원래 민주당에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도 좀 알지 않습니까? 민주당 축복동님도 아주 잘하실 거예요. 원래 양정철이가 대깨문 그쪽에서 공작질 전문이었습니다.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가 양정철이었어요. 양정철, 전해철이. 그리고 이 새끼 이름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여튼 양정철이가 삼철이 중에 한 명이었는데 김정숙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손혜원이랑 막 싸우고 막 찢고 뽑다가 양정철이가 눈밖에 나고 지가 나가리 될 것 같으니까 지가 먼저 사표 내버리고, 내가 뭐 한 것 같으니까 내가 자리를 비워주겠다.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으로 뜬 거지. 미국으로 뜨고 건너오자마자 야당 쪽에 접촉을 시작했다. 요런 기사가 지지난달 말쯤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쪽에도 잠깐 기웃거렸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윤석열 캠프에서 혹은 양정철 입에서 뭔가 얘기가 안 나왔으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은 없지 않나, 까인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있으면은 왔다 갔다 이야기가 나왔을 건데 까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축복동님 도찐개찐, 까미님 내각제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까미님이랑 축복동님이랑 여기 전부 다 고수님들이시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재형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요 둘이 지금 일단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 윤석열 가다가 만약에 나가리 되면 최재형이 가는 겁니다. 중간에 큰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런데 윤석열도 그렇고 최재형도 그렇고 내각제 반대한다고 분명히 반대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조금 글로는 걱정을 좀 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토리님 양정철 나오니 겁나요. 그죠? 저 새끼 저 뒷공작 얼마나 하려고. 그리고 양정철이가 저기 김정숙이랑 붙어가지고 두루킹 같이 돌렸던 거 아닙니까? 바둑이랑. 까미님 늙은이 오지마! 도토리님 부정 준비하겠죠. 그죠? 양정철이는 또다시 부정을 준비할 것이다. 도토리님. 그러니까 우리 생각 거의 비슷하다니까. 까미님 수상타운 윤고래 윤나가리 비나이다. 너무 비방하진 말아요. 어차피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후보 등록이 끝나고 경선이 본격화되면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가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뜨거워질 것이다. 원래는 당대표가 중간에서 자리 잡고 막았어야 맞는 건데 지금 벌써부터 막 이렇게 화끈하게 타오르고 있으니 좀 불안합니다. 왜 지금 민주당에서 먹거리를 지금 우리한테 계속 던져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행국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 당시 상처가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거칠게 싸워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특히나 제가 봤을 땐 제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 2순위는 최재형이잖아요. 최재형 지지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윤석열은 어차피 대권을 못 갈 것이다. 중간에 나가리가 될 것이다. 경선 도중에 떨어진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윤석열을 지지는 하나 그 정도의 심각한 결함이 발각이 되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시키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정권 교체를 이뤄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전 당연히 최재형 찍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네거티브가 너무 강하게 붙으면은 민주당의 역선택이 아니라 내부의 역선택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대부분 윤 지지자가 그렇지만 이 친노 애들은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싸그리. 그런데 윤석열이 그래도 검사 출신인데 잘 조질 수 있지 않을까. 요게 가장 크고, 물론 저도 태블릿 PC, 과거 박근혜 구속 태블릿 PC 조작이라든지 요 부분은 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윤석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번 정권에서 탄압을 계속 거쳐나오면서 헤쳐나오는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 아주 좋다. 칠 때 치고 빠질 때 아주 잘 빠진다. 야, 얘가 정치하면 어떨까? 그리고 윤석열이 여기저기서 얘기한 어떤 철학들, 결국에는 문재인을 까는 와중에 어떤 내세운 철학이고 자신을 어필을 하기 위한 철학이겠지만 이거를 정면으로 이야기하는 후보들은 없었다.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윤석열이 공부가 부족하다, 윤석열이 일로는 조금 안 되는구나 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 어떤 단순한 논리, 민주주의의 논리, 그리고 어떤 보수라는 가치, 저는 윤석열 이야기에 전 100% 공감합니다. 물론 다른 보수 후보들도 그거를 다 가슴속에 품고 있겠지만 그거를 드러내놓고 공개석상에서 어떻게 이제 그걸 얘기한들 그다음 빛이 안 나거든. 그래서 어디 나와서 멋들어진 얘기 한단 말입니다. 지킬 수도 없는 공약을 내보내고. 그런데 윤석열 이번에 탁 나가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 저는 솔직히 거기 그 전까지는 윤석열 나 지지한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출정식 그거 보고 그렁그렁하고 야 씨발 나 윤석열 아직까지는 큰 실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지지할 거고 요거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못한다 그러면 제가 가장 앞장서서 비판할게요. 하지만 아직까지 뭐 나오는 건 없잖아요. 앞에 이제 다 의혹들이고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긴 하나 뭐 일단 가봅시다.